안녕하세요. 던파연구소입니다. 다들 던전 앤 파이터 잘 즐기시고 계신가요? 저는 저번 커스텀 공략 영상을 만들면서 DDC를 보게 되었는데 장비 옵션이 개편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저번 공략 영상이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DDC는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과연 2월 옵션 개편 때 어떤 방향으로 옵션이 변경이 될지 그리고 이번 DDC를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택 관련 옵션의 명칭 변경입니다. 보시면 피증은 공격력 증가로, 피증을 %로 증가시킬 경우엔 공격력 증폭, 스증은 최종 데미지 증가로 버프력은 사실상 변경이 없죠. 이거는 사실상 달라진 게 없는 거죠. 피증 34,000이나 공격력 3,425.4%나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 정보창 비포 애프터도 보시면 복잡해 보이는 건 여전하죠. 오히려 명칭이 변경돼서 기존 유저와 신규 유저 간 혼동만 만드는 패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변경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자면 옵션 간소하네요. 위에서부터 보면 엔정화 고유업, 엔정상 고유업, 순마벨 고유업, 빌파셜 고유업, 딥다팔 고유업이죠. 여기서 주목해볼 건 순마벨이네요. 기존의 순마벨은 쿨감을 전부 받으려면 내 주변에 파티원 2명과 보스 몬스터가 있어야 했는데 변경된 옵션은 간단하게 쿨타임 감소 15%입니다. 기존 옵션이 풀스택을 받았을 때의 쿨감과는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개선된 조건부에 비해서는 쿨감 조정은 아주 미세하니 만족스러운 변경이죠. 더 중요한 건 다음 옵션들입니다. 우선 엔정신과 엔정팔 고유업에 있는 물마방 페널티가 사라졌고 여기 네 번째 옵션, 이거는 던파에 없는 옵션이거든요. 아마 방어구 공용 옵션에 해당 옵션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옵션도 현재 달려있던 물마방 페널티가 사라졌습니다. 이 5회 피징 옵션이 속강보다 좋은 옵션이었거든요. 기존엔 반값 페널티 때문에 모든 방어구 부위에 도배하기는 꺼려지는 옵션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커스텀 옵션별 티어가 어느 정도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맨 아래 블루 파이렛 벨트의 고유 옵션도 수면 내성 조건부가 사라지고 수면 팔찌만 착용해도 스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현재 많은 유저들이 채용하고 있는 순마방 고유업, 이것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골렘의 중축석 반지의 옵션 변경안을 보시면 원래 피증과 스증을 같이 주던 걸 변경 후에는 깡스증 10%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또한 빙어 옵션도 변경 전에는 피증이 6,816인데 변경 후에는 7,034로 약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의 구속 융합도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든 조건부 스증이 삭제되고 깡스증 4%로 바뀌었고요. 이걸 통해 어느 정도 밸류가 낮았던 고유픽 옵션이나 융합 장비의 밸류를 올려주고 영혼의 구속 조건부가 사라진 만큼 해당 융합의 상이와 합격인 게이 특수 장비 부위 융합 장비의 조건부 스증도 사라지지 않을까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변경안들로 인해 커스텀 장비들의 옵션과 티어가 어느 정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김현석 아이템 팀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부 부위가 데미지가 1, 2% 정도 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극한으로 이제 좀 합쳐보면 5%에서 6% 정도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생기는 게 있어요. 극한으로 따지면 5%, 이 5% 차이 작지 않거든요. 현재 종결 크리처인 LLE와 페리아 크리처의 차이가 5%, 장비 특성을 하나 찍는 것이 5%, 그렇게 먹기 힘들다는 미기 2개를 착용해야 스증 3%입니다. 신규 유입 유저분들은 커스텀 파밍도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이 스증 5% 정도는 올릴 방법이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커스텀 파밍이 다 되어 있는 기존 유저들은 확실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패치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커스텀 파밍이 급하지 않은 분들은 큐브를 사용하지 않고 따로 모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커스텀 옵션 편의성과 고정 에픽 세트 옵션에 관해 얘기가 나왔습니다. 큐브를 돌릴 때 나올 수 있는 옵션들을 모두 표기해주는 기능을 추가, 옵션별 티어 표시, 그리고 고정픽 세트 옵션 추가죠. 기존 유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패치이지만 신규 유입 유저들이 느낄 복잡함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패치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옵션 성장 개선입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죠. 일단은 이런 UI로 바뀔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 이제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장비로 장비를 먹이는 건 안 하게 될 거고요. 예. 이렇게 성장 재료로 바뀌고 성장 재료가 4종류가 제공이 될 건데요. 예. 이 부분이 앞에 재료 3개가 지금의 장비 성장의 효율을 그대로 본받아서 가져가는 부분이 될 거고 이 네 번째로 나오는 저 좀 화려한 돌은 좀 대박 성장으로 좀 표현하려고 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영상도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요? 영상 한번 아, 이런 식으로? 여기 레벨 성장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레벨 성장이라는 버튼은 이걸 누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 안에서
레벨 성장하려면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바로바로 저희가 등록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뭐 여러 번 뭐 한 번에 40레벨 올리고 싶다, 레벨 성장 여러 번 누르고 성장시키시면 한 번에 쭉쭉 일괄로 성장됩니다. 성장권 시스템이 없으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장비 성장 방식을 리뉴얼하면서 이제 던파에서 성장권을 통해서 제외되는 성장 비용을 저희가 데이터 추출을 다 해서 기존의 성장권을 통해서 이 정도 다 이익을 보고 있었던 거를 그냥 성장권만 냅다 빼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성장 비용을 다 감소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정 레벨대에서 부담이 지나치게 큰 부분이 제가 봤을 땐 좀 있어요. 이 부분이 데이터를 계속 확인하면서 제가 특정 부분에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다면 검토해서 더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성장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22일 점검 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좀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장 방식이 이제 재료로 바뀜에 따라서 던전의 던전의 콘텐츠 보상도 성장 재료로 바뀔 거고, 그러니까. 네, 성장 재료로 나오게 하는 대신 이제부터는 그래도 에픽빔을 봤다면 커스텀 에픽 나오면 최소 2유효 이상, 최소 2유효? 네, 그리고 4유효도 조금은 체감되게 드랍하려고 해요. 에픽이 안 떨어지면 맞아요. 이게 애소 수급이 좀 또 그렇잖아요. 초월에 필요한 소울 개수나 융합 시의 힘정 요구 개수, 뭐 성장 시의 힘정 요구 개수 이런 것들도 다 조정할 예정이고요. 낮춰준다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레벨이 그 레이드 때 확장을 좀 고려를 해보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락을 많이 쌓아두는 유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쌓아둔 거를 이제 성장 재료로 바뀌면 내가 쌓아둔 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해체를 하시면 그때 업데이트 이후에는 해체를 하시면 성장 재료로 다 나올 거고요. 네, 저희가 해체를 할 때 조금은 경험치율이 조금씩 깎여 내려갈 거예요. 돌로 환산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성장권도 있고 쌓아둔 장비도 많으실 테니까 저는 빨리빨리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4개의 성장 재료와 2개의 버튼이 있죠. 레벨 성장을 누르면 1레벨을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재료 개수를 사용해서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저 3번째 성장 재료밖에 없어서 해당 재료를 2개 사용해 레벨을 올렸죠. 옵션 성장이 어느 정도 편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점은 4가지인데, 첫 번째, 성장 개편으로 옵션 성장의 비용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두 번째, 성장 재료 드랍으로 인해 에픽 드랍률은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 세 번째, SO 수급의 감소로 인한 장비 성장, 초월, 융합에 사용하는 힘의 정수는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네 번째, 기존에 만들어둔 도시락, 에픽 장비의 성장 레벨은 얼마나 보상받을 것인가? 일단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말은 무리해서 모을수록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과 사실 다름이 없거든요. 일단 매주 노블레스 코드를 돌아서 에픽 소울을 최대한 모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픽 초월을 하시려는 분도 2월 패치 때 초월에 필요한 SO 개수를 조정한다고 했으니 SO를 모아놨다가 초월 비용이 조정되었을 때 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현재 힘의 정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골드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경매장에 힘의 정수를 구매해 쟁여놓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장비들의 경험치는 패치가 들어왔을 때 해체하면 약간의 경험치 손실이 있다고 하니 경험치 손실을 보기 싫은 분들은 2월 22일 패치가 들어오기 전까지 장비 성장을 하여 경험치 손실을 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치 손실을 봐도 상관없다, 좀 더 성장할 때 비용 부분에서 효율을 좋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월 14일 퍼스트 서버 업데이트 때 변경 패치를 보고 기존 장비를 성장할지 본섭 패치 후 해체하고 성장을 할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2월 22일에 DDC에 얘기했던 패치들이 본섭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성장권들은 전부 삭제될 예정이니 세라방 책, 길드 상점, 어드벤처 상점, 무용당 3점, 1일 미션에서 수급할 수 있는 성장권은 그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는 장비 특성, 그리고 레이드에 나오게 될 융합 장비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으니 해당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DC에 나온 내용들은 모두 정리해드렸고, 기존 유저분들이 이번 DDC 내용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번, 장비 옵션 개편을 하면서 옵션 간 성능, 티어가 어느 정도 변동될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 패치가 들어오기 전까지 급할 게 없다면 큐브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 2번, 장비 성장도 개편되면서 에픽 수급량이 변동될 것이다. 그에 따라 성장, 초월, 융합에 필요한 SO가 조정될 것이니 패치가 들어오기 전까지 힘정, SO를 최대한 모아놨다가 패치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기존 장비들은 패치 후 해체할 경우 성장 재료로 변환된다. 이때 약간의 경험치 손실이 있을 예정이니 경험치 손실이 싫으면 기존 장비들을 최대한 성장해 놓는 것이 좋다. 성장이 급하지 않다면 퍼섭 때 변경 패치안을 보고 성장을 할지 해체를 할지 선택하면 좋다. 이 패치가 소규모 패치는 아니죠. 하지만 저희에게 제공된 정보가 적어 향후를 예상해 대비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비하는 만큼 손해를 덜 보고 이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당장 성장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대한 대비를 해두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